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 교재 194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예정입니다. 요 앞 시간이 좀 길었죠. 이제 이번에 좀 짧고, 요 다음 테마부터 5 강좌는 시간을 좀 더 줄여서 짧게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중간에 약간 문제풀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좀 짧죠. 앞 시간보다는. 보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또 중복이 많아가지고요. 자,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출급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당한 수령권자이면서 공탁관으로부터 거부당한 자는 공탁자를 상대방으로 확인 판결을 받아서 하면 된다. 맞고요. 수용 개시 전에 소유자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승계 전에 옛날 소유자로 공탁된 경우 승계인은 정정이나 양도를 받아야 찾는 게 아니라 수용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한 등기부등본을 내면 양도 필요 없이 정정 필요 없이 직접 찾을 수 있다. 보상금이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 된 경우, 그러면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니까 누굴 상대로? 피공탁자를 상대로 받아야지 공탁자, 국가, 판결 이건 안 된다.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라면 공탁자가 나중에 정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할 때 공탁자를 상대로 이건 가능하고, 계속 반복되는 지문이죠. 자, 195페이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피공탁자로부터 출구권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출급할 수 있죠. 위임을 받았으니까. 자, 피공탁자가 직접 청구를 못하는 거죠. 위임받은 거니까. 그리고 공탁자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을 망갑의 상속인으로 기재해서 공탁했을 경우 후일 상속인들이 찾을 때는 그냥 상속 서류만 입증하면 된다. 공탁서 정정을 할 필요가 없다. 자, 조합재산을 수용하고 합의자 전원 명의로 공탁하는 경우 지분을 특정하지도 않지만 지분이 특정됐더라도 전원이 찾아야 된다. 자, 4번 지문은 그냥 관리 대리 자격에 관한 건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사망한 임차인 상속인에게 반환하려고 했는데 상속인인 부모가 호적상 미수복지구 거주자로 부재자이므로 피공탁자를 망 임차인의 상속인이라고 기재해서 보증금을 변제 공탁한 경우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법원에 의하여 보증금 수령행위를 허가받은 부재재산 관리인은 상속 서류를 증명하는 서면과 재산관리 자격 서면을 증명해서 재산관리인의 자격으로 출급받을 수 있다. 별거 아닌데 선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대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지문이 길지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봐두면 그냥 그 다음에는 사례는 똑같으니까. 자, 실체법상 불가분 채권자 1인이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단독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채무자인 공탁자가 변제 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불가분 채권자 2명을 피공탁자로 기재했다면 비록 피공탁자 중 1인이 상대방 동의서를 첨부했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고 전원이 함께 청구하든지 아니면 나머지 사람 위임을 받아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자, 19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요. 옳은 것부터 골라볼까요? 사업시행자가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공탁한 경우 상속인의 일부는 상속증명서를 첨부해서 자기 상속분 찾아갈 수 있어요. 4번은 맞는 거고요. 1번 갑이 피공탁자인 을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판결을 받았으나 등기를 수용 개시 이후에 마쳤다면 이거 가지고 직접 청구 못한다. 등기부등본 부처도 그 전에 마쳤어야 돼. 언제? 수용 개시 전에 마쳤어야 된다. 수십 번 나온 거. 피공탁자가 대상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갑과 을 2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갑은 자기 거라는 걸 단독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도 단독으로 출급할 수 없다. 자, 사업시행자가 절대적 불확정타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이 확인 증서, 증명서 이거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자, 없다. 이것도 없다. 이것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조합재산에 대해서 수용하고 보상금을 합의자 전원으로 한 경우 지분을 특정했더라도 일부, 지분 일부자가 찾아갈 수 없다. 계속 나왔던 거 반복이죠. 자, 그 다음에 물상대위권 행사 문제 198페이지. 자,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실무에서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수용 개시일 이후에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친 사람은 직접 출급할 수 없죠. 계속 반복되는 거죠. 보상금을 공탁할 때 민법상의 회수는 수용보상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지급 전에 압류해야 되고 이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스스로 해야 되고 제3차가 이미 압류하고 있는 경우에 스스로 압류해야 된다. 자, 요게 이제 물상대위 행사 방법은 우리 교재 199페이지 해설 밑에 밑에서 해설 199페이지 해설 밑에서부터 두 가지예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 행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예요. 그다음에 압류를 할 수도 있고 남이 압류한 경우에 배당 요구만 해도 되고 스스로 압류할 필요 없고 제3자가 압류하고 있다면 배당 요구만 해도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압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4번 상속등기를 대위 신청할 때 등록된 세금은 뺄 수 없다. 빼고 하면 몇 번째 그냥 수없이 반복이죠. 자, 199페이지 이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1번 물상대위 방법은 담보권 종재 증명서를 제출해서 직접 압류 전부를 하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직접 압류할 수도 있고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물상대위 하려면 압류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스스로 압류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미 제3자가 압류하고 있다면 배당 요구만 해도 된다.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도 있다. 배당 요구만 해도 된다. 자, 3번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로 나가지 아니한 채 담보물권 등기된 것만 가지고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도 안 된다. 등기부에 근저당권자가 돼 있는 것만 가지고는 우선 면제를 못 받는다. 반드시 물상대위를 해야 된다. 직접 압류하든 배당 요구를 하든. 4번 사업인정고시가 있으면 수용보상 단계가 사업인정고시, 조서작성, 협의취득, 강제수용인데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단계면 보상금 나올 게 확실하게 되므로 수용 재결이 되기 전에라도 사업인정고시만 됐더라도 물상대위는 행사할 수 있다. 자,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등기부상 저당권도 갖는 자가 동시에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면 집행권으로다가 강제집행을 해서 압류 전부명령을 얻었다면 이건 물상대위가 아니라 일반 채권집행이기 때문에 그 전부명령 전에 압류가 있어가지고 압류가 경합됐다면
이거는 무효다, 무효. 그러니까 저당권 물상대로 압류 전부 명령하면 선행하는 압류가 있어서 경합이 돼도 유효인데 저당권이 우선권이 있으니까 일반 채권으로 할 때는 무효다. 자, 200페이지를 봅니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200페이지 물상대회 하려면 압류를 요하나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권호는 필요 없죠. 그럼 뭐가 필요하다? 물상대회 행사하는 담보물권, 등기부등본만 붙이면 되는 거죠.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 라는 얘기예요. 물상대회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는 이미 다른 사람이 압류하고 있다면 압류하지 않고도 물상대회권 행사할 수 있다. 배당 요구 이런 방법으로. 저당권자는 제3채무자가 공탁하고 집행공탁하고 사유신고하기 전에만까지 해야 되지, 집행공탁하고 사유신고 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 이제 더 이상 우선면제권 행사할 수 없다. 언제까지? 사유신고 전까지, 집행공탁하고 사유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하지 않고 일반 채권에 기해서 압류만 하고 있던 중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게 되면 공탁과는 이제 경합이 되니까 경합으로 사유신고하게 되는데, 그 후에는 저당권자로서는 물상대위를 못하니까 가압류권자로서, 저당권자가 아닌 일반 채권자로서 안분배당밖에 못 받는다. 아주 무서운 거죠. 보상금에 대해서 다른 일반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나 압류 집행을 했다면 담보물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압류 선행돼 있더라도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 압류 전부 다 유효하다. 사유신고 전이기만 하면. 자, 202페이지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예요. 자, 토지소유자 갑을 피공탁자로 보상금이 공탁된 이후에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 하려고 그런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소유자 갑이 병에 양도했더라도 아직 찾아가기 전이라면 을은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추금력이 있다. 양도됐어도 아직 찾아가지 않았다면. 갑의 공탁금 청구권에 을의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아직 추심하고 신고하기 전이라면 을은 물상대위, 정의 압류추심이 있더라도 을은 근저당권자는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 아직 양도됐더라도 찾아가지 않았다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아직 찾아가지 않았다면, 갑의 공탁금 청구권에 압류가 경합돼서 사유신고 후라면, 이제 사유신고 후에는 더 이상 물상대위를 못하게 되고, 을이 일반 채권에 기하여 공탁금 청구권에 가압류를 하고 있던 중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게 되는 경우 공탁관이 사유신고하게 되므로 이후에는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없고, 다 맞고, 마지막 을이 근저당권자가 일반 집행권에 기하여 공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전무명령을 얻은 경우 물상대위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됐다면 전무명령은 무효죠. 근저당권으로 했다면 압류 경합 상태에서 발행됐더라도 유효고, 일반 집행권으로 했을 때는 무효고. 자, 4번 지문이 깁니다. 싫어. 자, 이렇게 길 때 당황하지 말고요. 지문 하나는 별게 없어요. 갖다 섞어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네요. 물상대위. 그 다음에 회수 문제도 두세 개 보면 수용도 끝나네요. 자, 저당권자의 물상대위 행사 방법은 담보권자 증명서를 제출해서 압류 전병을 하거나 배당 요구를 하는 거다. 자, 사업인정 고시만 있으면 재결 전이라도 물상대위 가능하다. 보상금 지급이 확실시 되므로. 계속 동일한 지문이죠. 지문은 길지만 똑같은 지문이었어요. 저당권자 물상대위권 행사 나가지 아니한 채 단순히 토지의 담보물권 등기가 된 것만 가지고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받아갔더라도 부당이득 반환도 못한다. 자,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잘 보세요. 이 집행법 관련 건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 있어요. 민사 압류가 없이. 이거는 집행공탁 사유가 아니에요. 민사집행이 없으니까 체납처분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체납처분에는 압류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이거를 집행공탁을 할 수 없는 건데 집행공탁을 했단 말이야. 만약에 해고 이걸 받아줬단 말이야. 만약에 사유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무효다. 압류만 있으면 집행공탁도 못하는 거고 사유신고도 못하는데 이게 했더라도 무효라는 거야. 무효. 그러니까 배당가입 차단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자는 이 신고 후에라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영향을 받아 배당 요구했다면 이는 적법하게 물상대행권을 행사한 거로 볼 수 있다. 왜? 이게 민사 압류가 있고 공탁되고 신고했다면 끝나는 건데 체납 압류만 있으면 집행공탁 못하는 거야. 무효야. 사유신고하더라도 무효고 배당가입 차단도 없고 그러니까 배당가입 차단이 안 됐으니까 가능하다. 5번 담보권자는 공익사업을 사업 인정 고시가 있으면 재결 전에도 물상대의가 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틀린 건 없어요. 뒤가 그 압류 전에 선행하는 딴 사람이 양도나 존명령을 미리 받았더라도 보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보상금 청구권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 청구권에 관한 집행 절차에서 배당 요구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그 청구권의 추구권이 밑에 안 보여가지고 이 추구권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추구권이 있다. 추급력이 있다. 아직 지급되지 않았거나 이 배당 요구 종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양도됐더라도 추급력이 있다. 추급력. 근저당권자로서 추급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회수. 교재 204페이지를 봅니다. 204페이지. 회수. 자, 자, 수용보상공탁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법 회수가 인정이 안 된다. 그죠? 이거 관련된 거. 그죠? 두 명이 공동 명의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 담보제공명령을 받아서 담보공탁을 하면서 각자 공탁금액을 나눠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을 기재한 경우, 그러니까 두 명이 공동으로 강제집행 정지를 하고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공탁하면서 금액을 안 쓰고 공동명의로 한 경우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거로 봐야 되므로 담보취소 결정 등으로 원인 소멸한 경우 공탁자 중 1위는 절반에 대해서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최근에 나온 선례고 이거 자주 나오는 여기 있다. 이게 옛날 저기가 바뀐 거라 아주 중요합니다. 토지 수용보상금의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공탁자는 민법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용보상공탁은 하든 안 하든 이게 인정될 수가 없다. 자,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해서 변제공탁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차용금 채무가 없었다면 이거는 착오로 공탁한 것이므로 회수할 수 있어요. 이건 차용금 변제 효력이 생기지 않죠. 왜? 차용금이 없으니까 이 변제도 아니고 그냥 착오 공탁으로 회수할 수가 있어요. 보상금 공탁이 부적법해서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공탁자는 이걸 첨부해서 회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이전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 증명서는 첨부할 필요 없다. 자, 다시 한번, 이건 원인이 공탁이 부적법해서 보상공탁이 재결의 효력을 상실했다면, 그 판결이 있다면 이 판결을 통해 해가지고 회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등기 말소는 첨부 안 해도 할 수 있다. 돈이 남아있다면 그런 거죠. 아직 안 쓰다가고.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첨부 서면이 같을 때는 한 건만 붙이고 나머지는 뜻을 원용하면 된다. 이렇게. 자, 206페이지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토지 수용 보상금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수령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보상금 공탁은 민법상의 회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죠.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한 걸 이유로 사유신고를 철회하고 법원에서 사유신고 불수리 결정을 받았다면 회수할 수 있죠. 붙여서 불수리 결정을 붙여서 회수할 수 있다. 변제공탁의 조건으로 하는 반대급부는 변제공탁의 반대급부, 너 이걸 해고 찾아가라. 이거는 피공탁자가 찾아갈 때에는 제한 사유가 되지만 공탁한 사람이 회수할 때는 아무런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앞에 여러 번 반복됐던 지문입니다. 자, 공탁물 출급 회수 청구서에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 연대해서 뭐 보상 책임을 지겠다. 보증서와 재산증명서 플러스 인감이 아니라 신분증. 그렇죠? 자, 신분증은 이거랑 또 하나가 있다 그랬죠. 종중 대표자 선임한 회의록에 2명 붙일 때도 인감 업무 감축에 따라 신분증 2개다. 2개. 공탁법 착오로 공탁한 거라고 하면 공탁으로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 여부는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공탁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다. 공탁 원인 사실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자, 이제 207페이지 수용 보상의 마지막 문제군요. 착오 공탁 원인 소멸로 해소하는 거. 옳은 것은 보상금을 공탁하고 개시일 이후에 이전 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등기를 마쳤다. 근데 언제 이전 등기 이후에 마친 경우에는 찾아갈 수 없어요. 직접. 옳은 거 고르는 거야. 틀렸어요. 원인이 소멸하면 공탁자는 이걸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 피공탁자는 원인이 없는 거기 때문에 찾아갈 권리가 없는 거다 이거죠. 공탁물을 찾아와야 되는데 회수하기 전에 이 상대방의 채권자가 출구권에 대해서 전부 명령해가지고 찾아갔다면 이건 원인 없이 가져간 거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몇 번째 반복된 거죠 앞에서. 이전 등기 의무 대상이 된 토지가 수용이 돼서 이전 등기가 불능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등기 청구권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상 청구를 해서 별도로 양도하라고 통지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공탁자가 수용하면서 가처분권자가 있어서 합의자들과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상대프로젝트 공탁했을 때 가처분 취하 증명원 가지고는 약하다. 할 수 없다. 취하 증명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죠. 계속 같은 취지라 그랬어요. 종중이 명의신탁자를 피고로 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공탁금 판결을 받았다면 종중은 그 판결에 의하여 직접 공탁 출구권을 확인 판결 받았다면 이건 안 된다. 명의신탁 해지로 확인 판결만 받은 것은 안 되고
이 양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야 된다. 확인 판결만 가지고는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용 고상 공탁도 끝났어요. 꽤 많은 진도가 나갔어요. 3분의 2 이상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담보 공탁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 222페이지까지 한 14페이지가 남았어요. 자, 여기까지 끝내고 나야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뒤에 남는 건 얼마 안 됩니다. 시간도 그래서 짧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담보공탁. 담보공탁에는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 등이 있다. 자, 담보공탁은 공탁물에 대해서 피공탁자 등 일정한 상대방에게 일종의 우선 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담보 제공 기능을 하게 되는 거다.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가항제 집행 정지를 위해서 공탁한 담보는 가항제 집행 정지로 인해서 채권자가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이 되는 기본 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이 손해배상, 이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질권자와 동일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1심 판결, 가집행, 1심 판결 1억 원을 지급하라. 이걸 강제집행 정지 들어가서 공탁을 하면 요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강제집행 지연으로 인한 손해, 이자 이것만 담보하는 거지 1억 원을 담보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뭐지? 이 기본 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자에 대해서만 우선권이 있는 거죠. 가집행 선고부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거나 이게 항소심 판결이 상고에서 파기돼서 환송된 경우 이 담보 사유가 소멸된 거라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요거는 이 교재, 우리 교재 210페이지 3번 위에서 한 7번째 줄을 보면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됐더라도 이게 대법원 가서 또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담보 사유가 아직 소멸한 게 아니에요. 확정돼야 돼. 근데 이거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거는 이걸로 봅니다. 소멸한 거로. 1심 판결은 소멸한 거로 못 보고 대법원 파기 판결은 담보 사유가 소멸한 거로 보고 1심 판결이 항소에서 취소된 거는 확정된 게 아니고 담보 사유가 소멸한 게 아니고 대법원에서 파기된 거는 담보 사유가 소멸한 거로 이렇게 본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로 돼 있고요. 소송 완결 후 다 끝난 다음에 담보 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는 법원은 담보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을 행사해라. 만약에 그 기간 하지 않으면 담보 취소에 동의한 거로 보아서 담보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소송 완결 후 이제 소송 완결 후 담보 제공자가 승소하면 당연히 담보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소송 완결 후 승소하면 담보권자라네. 담보 공탁을 한 사람, 공탁자가 담보 공탁을 건 친구가 완결 후 승소하면 공탁 원인 소멸이 된 거니까. 다시 한번 담보 공탁을 왜 걸은 거예요? 이 소송과 관련해서 입을 손해를 담보하려고 걸었는데 공탁을 건 친구가 이기면 승소 그러면 이거로 인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는 거니까 공탁 원인 소멸을 이유로 담보 취소 담보를 걸은 걸 이제 취소해서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탁을 건 친구가 진대거나 패소 판결, 공탁 건 친구가 또는 일부 패소 판결 나오거나 그러면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게 있는 거니까 그때는 상대방하고 동의를 받으면 상대방이 내가 권리가 있지만 내가 담보 취소하는데 동의해 주겠다. 이렇게 동의를 받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지고 동의도 못 받을 때는 이렇게
완료로 담보 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는 담보 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권리 행사할 거를 최고하고, 그때까지 권리 행사 안 하면 내가 담보 취소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 거로 봐서 이렇게. 이때 본전 처분에 관한 소송이, 본전 처분에 관한 본 소송, 가압류 가처분, 본 소송이 이미 계속 중일 때는 보존 처분이 이의신청 등으로 끝났더라도 본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아직 완결된 게 아니다. 본 소송까지 끝나야 완결이 된 거고, 완결된 후에 내가 이겼으면, 담보 제공한 친구가 이겼으면 담보 취소 원인으로, 그러니까 담보 공탁 원인 소멸, 내가 이겼으니까. 그리고 졌으면 상대방과 동의하든지, 동의가 안 되면 이렇게 권리행사 최고를 해서 받을 수 있다. 이게 세 가지의 개소, 세 가지. 소송 완결 후 승소하면 담보 제공자가, 그러면 바로 담보 취소 신청. 공탁 원인이 없어진 거니까. 패소하거나 그러면 두 가지 나눠서, 패소했어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뭐에? 담보 취소에 동의하면, 그러면 찾을 수 있어요. 동의한 거니까. 패소하고 동의를 못 받으면 이렇게 권리행사 최고, 언제까지 너 손해 권리행사라 안 하면 내가 찾은 동의한 거로 권리행사 최고, 이렇게 세 가지다. 예? 자, 우리 교재 211페이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재판상 담보 공탁. 당사자 본인에게 공탁 명령이 나간 경우에 제3자가 대신 공탁할 수 있고, 제3자가 공탁할 때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자 동의도 필요 없다. 정리하면 제3자가 공탁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변제 공탁은 이해관계가 없으면 이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못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고, 담보 공탁은 이 담보권자에게 특혜, 우선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제3자도 물상 보증할 수 있듯이 이거 필요 없이 제3자도 가능하다. 우선권을 부여하는 거다. 예? 가집행 선고 판결에 대한 정지를 위한 공탁은 정지로 인해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정지 대상인 기본 채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건물 명도 및 명도시까지 월세 상당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 선고 판결에 대해서 정지를 구하는 담보 공탁을 한 경우, 이거는 정지가 되는 동안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를 위한 공탁이다. 그게 피담보 채무가 된다. 그걸 담보하게 한 거니까. 재판상 담보 공탁의 경우 담보 제공명령을 발령한 법원 소재지 공탁에서 공탁하는 게 아니라, 담보 공탁은 관할 제한이 없다. 관할 제한이 없다. 자, 가압류로 제공된 담보 공탁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가압류하면서 현금 공탁을 걸었다. 왜 걸었냐? 이 가압류로 인해서 네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 범위는 이때는 엉터리 가압류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도 담보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11페이지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출제 문제가 꽤 오래, 좀 몇 년 된 건데, 요게 좀, 요 번도, 요게 좀 바뀌었어요, 5번. 자, 2번하고 요것도 요 뒤에 문제 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걸 보고 요거는 뒤 문제로 좀 미루겠습니다. 재판상 다음은 당사자 소송이나 재판 관련 입을 손해 담보, 재판상 담보 공탁. 피고가 가집행 선고 붙은 패소 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서 담보공탁하는 경우 그렇다. 이 항소 기간 동안 강제집행 정지로 인해서 입을 손해. 자,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서 담보공탁을 2번 한 거야. 1심 판결해서 항소하면서 담보공탁, 항 또 줬어. 대법원 가면서 또 이렇게 2번 했어. 그 경우 1심에서 제공한 담보는 항소심에서 다시 담보가 제공돼서 소멸되었으므로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 확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자 213페이지 위에서 한 5째 줄 두 차에 걸친 공탁은 각각 1심, 2심 따로따로 담보가 있는 거다. 아직 본안이 확정된 게 아니므로 소멸된 게 아니다. 가압류 가처분 후에 채권자가 본수정에서 패소됐다면 그 가압류 가처분은 엉터리로 한 거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특별한 반성이 없는 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이 된다. 과실 이런 게 추정이 된다.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 공탁과는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 원인에 기재된 피담보 채권에 관한 판결을 제출해서 공탁금 출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담보공탁을 했어요. 이유는 이 재판과 관련해서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피담보 채권, 이 재판과 관련된 피담보 채권에 관한 피담보 채권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면 이걸 달라고 그러면 내줘야 된다, 이거를. 이때의 피담보 채권에 관한 판결이란 부당한 보존처분이나 강제집행 정지로 인해서 입은 손해, 그걸 말하는 거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자, 5번. 5번은 좀 헷갈릴 소지가 있어요. 뒷부분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게 법원의 담보명령에 따라 각각 우리 공동명의로 2천만 원을 공탁한 후에 갑이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방금 전에 아까 봤던 문제랑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뒤에 바로 또 연이어서 나오고요. 바로 또 연이어서 나옵니다. 이게 앞에서도 하나 봤었지만 이 동일한 문제를 저기 204페이지 밑에 1번 문제 지문이 똑같아요. 찾을 수 있습니다. 요것도 답을 5번도 213페이지 213페이지 정답을 2번만 하지 말고 이것만 하지 말고 요것도 정답을 해놔야 돼.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요게 바로 또 213페이지 밑에 연이어서 이렇게 숫자가 됩니다. 자, 담보 옳은 것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옳은 것부터 피공탁자로부터 담보공탁에 대해서 출급 청구를 받은 공탁가는 피공탁자가 자신의 공탁금 출권에 기하여 직접 출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 원인 사실에 기재된 그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확인된 경우에만 줘야 된다. 왜냐하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 재판상 담보와 관련된 손해, 강제집행 정지면 정지로 인한 손해, 그거냐를 확인한 다음에 줘라는 얘기예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나머지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1번. 자, 지금, 자, 좀 이따 볼 거고요. 2분의 1 문제는 좀 이따 나올 거고요. 담보 권리자는 피담보 채권에 관한 확정 판결을 제출해서 공탁금의 손해배상 담보 권리자는 그 피담보 채권에 관한 판결을 제출해서 공탁금을 직접 찾을 수가 있죠. 자,
피공탁자가 출급 청구 금액 중 일부에 관해서 피담보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를 불소리하지 말고 일부를 줘야죠. 그 담보 발생한 것만큼은. 자, 그다음에 갑은 을에게 대해서 대여금 채권을 원인으로 2억 원을 대여금, 돈 빌려준 대여금 채권 원인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부동산을 가압류했어요. 1. 그 가압류하면서 재판상 담보 현금 1,000만 원을 걸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때 그러면 이 을은 이 대여금 2억 원 가압류로 인해서 생길 손해에 대해서 우선권을 갖는 거예요. 질권을. 근데 을이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아니라 을이 갑에게 물품대금 채권에 기해서 판결문 가지고 이 공탁금 찾아갈 거를 강제 집행했다면 이거는 우월한 지위가 없지요. 없어. 얘가 을이 손해배상 채권 가지고 했다면 질권이 있지만 피담보 채권이 아니라 별개로 이렇게 다른 집행권을 가지고 물품대금 가지고 들어갔다면 우선권이 없죠. 요게 그래서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담보권리자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명령을 받은 후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서 공탁금을 청구하는 경우 담보공탁의 피담보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상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추심명령이나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여기에 대항할 수 없지요. 질권자가 우선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되더라도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을 집행권으로 하는 이상 얘가 우선하는 거지 일반 채권자가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뭐 이런 것들로는 대항하지 못한다. 질권자가 우선하니까. 자, 표현이 좀 어눌하게 돼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자, 이제 214페이지 옳은 내용만 고른 거는 옳은 내용. 이게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거랑 중복이 되는 거예요. 봤던 거랑 아까 제가 5번 지문 봤던 거. 자, 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재판상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담보는 강제집행 정지로 인해서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 및 여기는 담보하는 거지. 이거 강제집행 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 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건 아니다. 1억 원 집행권원 판결을 가지고 경매가 들어온다. 이거 항소하면서 담보공탁을 걸면 이 담보는 이거로 인한 정지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거지. 이거에 대한 이자 이런 거. 이 1억 원 자체를 여기서 우선권이 생기는 건 아니다. 담보하는 건 아니다. 담보권리자가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해서 공탁금을 회수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후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 회수청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라도 공탁금 회수청권에 선행하는 다른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다면 다른 일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주제가 담보권자가 대항할 수 있다고 이 앞에 방금 전에 봤던 문제는 이거는 일반 채권자가 담보권자에게 이렇게 말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두 개는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걸 보면 자, 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한 사람의 채권자가 공탁자가 회수할 권에 대해서 일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압류한 경우에도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면 질권을 실행하면 공탁가는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다. 자,
자, 담보 취소되기 전, 담보를 전제로 한 거니까 담보 취소가 되면 저기는 아니니까 일단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게 아까 봤던 거, 뒤로 돌린 거, 지문 고치라는 거. 두 명이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를 하고 명령을 받아 담보 공탁을 하면서 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명의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거로 보아야 하므로 담보 취소 결정 등으로 공탁원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 중 1위는 자기 2분의 1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거로 이렇게. 자, 최근의 문제니까 2018년도니까 작년도 문제죠. 자, 이제 216페이지. 자, 문제를 봅니다. 216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자,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는 공탁 원인의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한 서면으로 공탁자 동의서를 받아도 돼요. 동의서. 인감 붙이면 지출할 수 있어요. 꼭 재판 안 해도 피담보 채권 발생 원인 서류로 동의서 플러스 인감 가지면 바로 담보권이 있는 거예요. 얘가 동의하면. 자, 담보권자, 피공탁자가 공탁금 회수권을 압류하고 추심인정을 받은 후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 채권을 집행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 압류 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선행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대항할 수 없어요. 자, 이번에도 주제가 바뀌었죠? 얘들이 담보권자한테 대항을 못 한다고. 왜? 이게 피담보 채권, 질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이거를 원인으로 하면 우선권이 있는 거니까. 방법상 이걸 쓸 뿐이니까. 이렇게. 자, 담보 취소를 받더라도 이거는 유지한다. 이게 뭐니까? 피담보 채권이니까. 자, 담보권자가, 피공탁자가 담보권 발실행 방법의 하나로서 회수권에 대해서 압류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 회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당연히 전부명령은 전부명령은 확정돼야 되죠. 확정. 자, 공탁가는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압류가 경합되는 경우 공탁 원인이 소멸되었다는 것이 제출된 때에 먼저 송달된 압류 법원에 신고를 한다. 자, 담보 공탁은 이게 소멸돼야지만 찾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신고하면 안 되고 강제집행 절차가 들어오더라도 담보로 제공한 거니까 지금 누구한테 들어온 거예요? 담보 공탁을 걸은 공탁금의 회수 청구권. 자, 공탁금 출급은 이 공탁 사건으로 입은 손해를 입증하면 걔가 출급이고 손해가 없으면 내가 회수하는 거라는 회수하려면 이 공탁 원인이 소멸돼야지만 이 서류로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가지고 소멸돼야지만 이제 안 되면은 담보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소멸돼야지만 이걸 회수할 수 있는 거니까 압류가 막 들어오더라도 이게 소멸될 때까지는 그 담보가 우선이니까 소멸될 때까지는 이걸 배당을 못하고 소멸된 게 들어와야지만 사유신고를 하게 된다. 이건 뒤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오잖아. 이것도 시험 문제가 담보 적용 명령에 따라 두 명이 공탁을 한 경우에 회수 청구를 공동으로 하지 않는 이상 1인에 대해서 법원의 담보 적용 명령에 따라 공탁자 두 명이 공동으로 재판상 담보 공탁을 한 경우에 공동으로 회수하지 않는 이상 이것도 2분의 1만 청구받. 이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된다. 앞에 나온 것도 이게 그래서 주의를 요하는 거예요.
5번도 틀린 거야, 이거. 5번도. 그래서 정답이 우리 교재 217페이지 2번, 5번. 이것도 균등한 비율로 한 거로 봐서 절반만 청구할 수 있다. 응? 봤잖아요. 방금 전에 주의를 요한다. 여러 번 반복되죠. 자, 그 다음에 질권 실행을 위한 압류를 보겠습니다. 자, 갑은 을에 대한 물품 대금 2억 원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을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는데 법원이 담보지분 명령에 따라 을을 피공탁자로 기재해서 1,000만 원 현금 공탁을 했다. 자, 공탁가는 을이 피담보 채권이 발생. 피담보 채권이 뭘까요? 갑이 을을 물품 대금 2억 원을 받을 거 있다고 하면서 을 부동산 가압류한 거니까 이게 엉터리 가압류인 거로 밝혀져서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게 피담보 채권이죠. 이 서면을 손해배상 재판에서 이인되거나 첨부해서 됨되고 여기 때 이 서면에는 판결이 아니라 공탁자의 인감 붙인 서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공탁자가 맞다. 내 가압류를 해서 네가 그 손해받는 거 인정한다라고 인감 붙여서 동의서 붙인 것도 이 서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1번이 틀린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을은 확정 판결을 받아서 되지만 동의서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확정 판결을 받아서 피담보 채권 갑이 찾아갈 회수청권의 담보권 실행 질권으로서 압류 및 전부 추진 명령을 받아서 청구할 수도 있다.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을은 갑에게 피담보 채권이 아닌 일반 채권에 의한 강제 집행 가지고도 회수를 압류할 수 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우선권이 없죠. 일반 채권 가지고는 할 수는 있지만 우선권이 없고 본원에서 갑이 승소했다면 갑이 가압류한 친구가 승소했다면 갑의 채권자 병은 집행권을 얻어서 회수청권을 압류하고 갑을 대신해서 담보 취소. 왜? 가압류한 갑이 승소했으니까 담보 취소. 상대방 권리가 없어졌으니까. 응? 근데 손해 생길 염려도 없으니까 이긴 거니까 대신 담보 취소 신청을 해서 이걸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자 2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갑은 피공탁자를 을로 해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재판상 담보공탁을 하였는데 옳지 않은 것은 볼게요. 갑이 을에게 강제집행 정지 신청하면서 공탁을 걸은 거예요. 담보 취소 결정 및 확정 증명을 받아가지고 공탁 원인이 소멸됐다 해서 회수할 수 있어요. 언제? 갑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죠? 또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다는 갑이 동의서 인감 붙이면 을이 찾아갈 수도 있어요. 공탁금 을이 손해배상 받았다 이렇게. 3번 을은 피담보 채권에 터잡아서 을은 이 피담보 채권이 뭐야? 정지로 인해 본 손해 회수권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담보 취소 결정이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니라 담보가 살아있어야지만 담보권 행사를 하는 거겠죠. 담보권 실행을 위한 질권자로서 담보권 실행을 하려면 담보가 살아있어야 되겠지. 취소되면은 안 되겠죠. 이렇게 교재 자, 그 다음에 공탁가는 공탁금 출구권에 대해서 압류가 경합된 경우 바로 시행고를 할 게 아니라 담보권 실행 요건을 갖춘 때에 신고를 해야 된다. 자, 공탁가는 어디다가 경합된 거예요? 담보공탁에 출구권에 경합이 있으면 이게 회수권에
공탁금 회수권의 경합이 있으면 담보 취소를 받으면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때 신고를 하고, 출구권은 상대방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담보권 행사 요건을 갖춘 때에 그때 가서 이제 행사한 때에 그 요건을 다 맞춰가지고 담보권을 행사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때 사유 신고를 하는 거다. 찾아갈 수 있는 때에 경합된 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 뿌리 자체가 담보공탁이다 보니까 담보가 실행이 되거나 담보공탁을 걸면 상대방은 실행을 하는 거고 건 친구는 회수를 하는 거예요. 회수하려면 담보가 취소돼 회수하는 거고 얘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거고, 그래서 이 담보공탁은 이렇게 회수 요건이 갖춰지거나 반대로 이게 갖춰질 때 그때 압류가 들어온 사람들한테 배당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자체가 갖춰지지 않으면 본인도 못 찾아가는데 하물며 여기다 배당을 못 하니까 사유신고를 나중에 요게 갖춰지면 해라. 이게 조금 이따 이제 마지막 파트에 사유신고 파트에 자주 나오는 거죠. 자, 교재 219페이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네 문제가 남았네요. 네 문제 천천히 보고 이제 담보공탁까지 끝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공탁한 사람의 채권자가, 공탁한 사람은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가압류를 했더라도 이게 담보공탁이니까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면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자, 다시 한번, 이 담보공탁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 공탁자고 이게 피공탁자잖아요. 이 강제집행 정지로 인해서 입을 손해에서 회수권에 압류가 들어왔더라도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면, 이 질권에게서 이 강제집행 정지로 입은 손해를 실행하면 피공탁자에게 얘한테 공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담보 취소 결정이 확정될 땐 그렇지 않다. 왜? 얘는 담보권 행사하는 건데 이 담보가 취소돼 버리면 이거 행사를 못 하니까, 그렇지 않은 이상 얘가 우선한다.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 요게 이렇게 제3자로 양도된 경우에는, 자,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더라도 피공탁자의 공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잘못됐죠. 이게 넘어갔던 어떻든 간에 얘가 우선이다. 이게 담보 우선권을 잡아놓은 거니까, 근저당처럼 질권을 잡아놓은 거니까 넘어가든 말든 얘가 우선이다. 이게. 자, 잘못됐고, 그 다음에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얘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공탁금 출구권에 대해서 얘가 담보권을 실행했어요. 얘가 찾아갈 수가 있어, 손해. 여기서 피공탁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들어왔다. 이렇게 압류를 했다. 그러면 자, 얘가 담보권 실행해서 가져올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여기 압류 가압류가 들어왔다. 그럼 얘들은 이걸 언제 찾을 수 있는 거야? 이 담보권을 실행해서 질권 행사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이게 손해를 밝혀야지만 찾아올 거를 얘들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공탁금 출구권에 대해서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압류한 때에는 피공탁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출급 청구하더라도 그때는 피공탁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얘한테 줘야 되겠지. 그죠? 이거 찾아갈 걸 압류가 들어왔으니까. 자, 제1심에서 제공한 담보가 항소심에서 다시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러니까 1심에서 담보 제공한 거랑 항소 대법원가면서 담보한 건 별개라 이거예요. 1심에서 제공한 담보는 항소심에서 또 담보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담보 사유가 소멸된 게 아니며 담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그 준하는 경우가 있을 때만 담보 취소
담보 사유가 소멸되는 거다. 그때까지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지 못한다. 자, 이제 220페이지 이제 세 문제가 남았군요. 자, 가장 옳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은 자, 담보 권리자 피공탁, 담보공탁이니까 담보공탁, 상대방 담보권을 갖는 피공탁자는 피담보 채권에 관한 판결, 손해배상 판결, 이에 준하는 서면을 제출해서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인감받아서 동의서 받아도, 담보권리자 피공탁자는 공탁자에 대한 집행권에 기초하여 이렇게 피담보 채권에는 판결이 아니라 공탁자에 대한 집행권을 가지고 일반 채권, 일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회수권을 압류하고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을 얻어서 그 다음에 이거에다가 담보 취소 결정, 확정 증명 또 이걸 받아가지고 회수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무슨 소리냐면 실무로 가면 이게 자주 벌어지는 일인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담보권리자는 공탁자에 대한 강제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일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공탁자가 회수할 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어서 공탁금을 회수하면서 함께 담보취소결정 및 확정증명, 일반 강제집행 절차에 의한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추심 송달증명, 전부명령, 확정증명을 주셔서 회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잘 보세요. A라는 사람이 1억 원으로 1심 가집행으로 강제집행이 들어가니까 B가 강제집행을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겁니다. 다시 한번 자주 벌어지는 일이니까 한번 참고로 봐주세요. A가 1심 집행권원 1억 원 가지고 강제집행이 들어가면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공탁을 걸게 해요. 많은 경우 전액을 걸게 해요. 1억 원을 현금공탁 걸었다. 그럼 얘가 공탁자예요. 공탁자. 얘는 피공탁자예요. 피공탁자. 1억 원 강제집행 정지 당함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려고 공탁을 걸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이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는 우선권이 있어요. 질권이. 근데 그게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라는 게 결국은 강제집행이 늦어진 손해이기 때문에 이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자밖에. 근데 1억 원을 못 받잖아. 이거 기본 채권. 이 기본 채권은 여기서 우선권이 없이 정지로 인한 손해만 우선권이 있는 거라고. 이건 담보 안 하니까 얘가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1억 원을 걸었다가 얘가 권리 행사하면 이자만 권리 행사가 되고 나머지는 얘가 다시 회수해 가요. 다시. 왜? 정지로 인한 손해라는 거는 이자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큰 돈을 다 찾아간다고. 그러니까 얘가 이 1심 판결문, 이 판결문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얘가 채무자 회수 청구권을 담보 권리자는 공탁자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가지고 집행 절차에 따라 회수 청구권을 출금은 이자밖에 안 되니까 회수 청구권을 압류 추심 명령을 해요. 압류 추심 명령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뺏어왔으니까 얘 대신 내가 찾을 수 있는데 이게 회수 청구서죠. 근데 이거는 변제 공탁이라면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담보로 그런 거 아니야. 담보. 이 담보 공탁이라 얘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얘는 담보가 취소돼야만 찾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압류 추심 들어왔더라도 담보가 취소돼야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한다? 그러니까 기초회계에서 공탁금 회수소송권을 압류하고 초심 정명령을 얻어서 공탁금 회수하면서 함께 담보 취소 결정, 확정 증명 이런 걸 내 가지고 회수를 받게 하는 거로. 왜 나를 위해서 1억 원을 걸었는데 바로 찾지 못하고 왜 번거롭게 회수할 거를 이렇게 해서 찾느냐? 이렇게 하게 되고 담보 취소도 놓아야 되고. 왜 그러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직접 받는 건 이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가 이자밖에 안 되고 기본 채권 담보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 주고 다시 찾아가니까 이렇게 하고 압류 추심을 했더라도 변제 공탁이면 바로 찾으면 되지만 이게 담보 공탁이니까 담보가 취소돼야 돼. 얘는 담보권을 실행해야 찾고 실행해야 이자밖에 안 되고 회수.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공탁 회수 청구권이 이미 얘가 이걸 빼돌렸다 남한테. 양도된 후에는 양수인이 담보 취소 결정 확정금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피공탁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게 양수됐더라도 담보권 실행할 때는 질권자니까 추금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담보권은 담보가 살아있는 한 계속 항소할 수 있는 거다. 이거를 오히려 담보권이 취소되면 오히려 담보권 행사하기 어렵지. 직접 손해배상 청구해서 담보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좀 아쉬운 게 뭐다? 이자만, 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만 이건 행사할 수 있어요. 양도됐더라도 피공탁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게 담보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담보가 살아있는 이상. 자, 공탁자는 보존처분 결정 전에 요거요.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공탁을 걸었는데 가압류가처분이 결정문 나기 전에 취하하는 경우에는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결정 난 다음에는 이제 담보 취소가 돼야 되고 결정이 나기 전에는 그냥 찾을 수 있고 이걸 내서 원인 소멸로 해서 그 포인트가 보존처분 결정 전이냐 후냐. 결정 전에는 그냥 찾을 수 있어요. 결정 후에는 담보 취소를 받아야 돼. 담보. 자, 이제 221페이지 두 문제 남았군요.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 1억 원을 받으려고 이걸 피보전 권리로 해서 을 부동산을 가압류했는데 법원이 공탁명령이 있어가지고 을을 위해서 500만 원을 현공탁했다. 옳지 않은 것은 을은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을 가지고 직접 찾으면 돼요. 을은 이 갑의 회수권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 질권을 가지니까 질권을 행사해서 얘가 찾아갈 회수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명령을 할 수도 있어요. 질권자로서. 맞는 거예요. 자, 3번. 을은 이 1억 원 가압류로 인해서 입을 손해만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담보권이. 을이 갑에게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별개의 물품세금 채권 판결이 있다. 그럼 이거는 그냥 회수권에 압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우선권이 없죠. 갑의 채권자 병이 갑의 회수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먼저 한 경우 담보 취소가 되지 않았더라도 을은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방금 전에 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을은 담보가 살아있으니까 양도됐든 어떻든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틀렸다. 을이 담보권 실행에 따른 출구권에 대하여 을이 담보권 실행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했어. 찾아가. 그거에 대해서 정과 무가 압류가 경합됐다면 공탁가는 압류 경합을 하고 무조건 사유 신고하면 안 돼. 배당을 못 해. 왜? 을이 담보권 실행으로 가져올 출구권에 압류가 들어왔더라도 이게 담보권을 실행할 요건을 갖춰서 담보권을 행사해서 이게 뭐가 채권이 발생한 게 밝혀져야지만
그걸 얘 대신 이제 이게 배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언제까지 한다? 이때 경합되는 순간 하는 게 아니라 담보권 실행 요건을 갖춘 때 이거를 사유신고를 한다. 뒤에 사유신고할 때 나온다. 이거 몇 번째 반복되고 있죠? 자, 이제 이번 타임의 마지막 문제군요. 222페이지. 자, 가장 틀린 것은, 자, 담보 취소 결정 및 확정 증명이 제출되기 전에 피공탁자, 담보권자가 이 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출급 청구하면 이 동의서도 출급 청구 사유가 돼서 바로 내주게 된다. 자, 맞는 얘기예요.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 강제집행 정지로 인할 손해배상, 피담보채권을 터잡아 질권에 기해서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진명령이나 확정된 전명령을 받고 하는 경우 따로 담보취소 결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담보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이거는. 담보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담보 취소가 안 돼야 되죠, 오히려. 담보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담보 권리자가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진명령이나 확정 전명령을 받아서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서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게 그 담보 공탁금의 피담보 채권을 원인으로 한다면 비록 이것도 담보권 행사로 봐서 우선권을 인정하겠다. 비록 방법상 회수 청구권을 하고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서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담보권, 피담보 채권을 집행권으로 하는 이상 권리 행사 방법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 우선권은 유지하겠다. 자,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담보 취소 결정 제출되기 전이라도 피공탁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죠. 넘어갔다가 해서 담보권 우선권이 있는 거고 추금력이 있으니까 실행할 수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 요건을 갖춰야지만 먼저 송도된 법원에 신고한다. 자, 공탁자 회수권은 압류가 경합됐을 때 담보공탁 회수권은 담보 취소가 와야지만 사유신고하고, 출구권에 경합됐을 때는 담보권 실행 요건을 갖춰야지만, 그 전에는 압류가 막 들어오더라도 이 담보를 회수하려면 취소가 돼야 되고 출급하려면 담보권을 실행을 해야지. 그때까지는 아무도 못 찾아간단 말이에요. 본인도 못 찾아가. 그러니까 본인도 못 찾아가는데 거기다 압류가 들어왔다 해서 막 신고해버리면 안 된다고. 이게 갖춰질 때 신고, 이렇게 뒤에 나온다 그랬죠.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그거다. 와, 여러분들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담보공탁까지 222페이지 마쳤어요. 그 뒤에 동일한 지문이 반복되고 이 담보 취소, 담보권 행사, 이 파트는 담보공탁은 담보가 핵심이에요. 변제공탁은 바로 찾는 거지만 담보공탁은 공탁을 걸은 사람이 찾는 걸 회수인데, 회수하려면 담보가 취소돼야 회수되는 거고, 상대방이 찾으려면 담보권 행사야, 실행. 그러니까 담보권을 행사에 찾고 여긴 담보가 취소돼 회수하고, 그때까지는 아무도 못 찾아가. 그리고 담보기 때문에 담보권 행사, 피담보 채권 행사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있다. 우선. 그리고 담보권을 행사하려면 담보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편의적으로 담보권 행사가 그 피담보 채권에 관한 것이라면 그 회수하는 방법으로 회수권을 압류하고 대의담보 취소하더라도 우선권은 피담보 채권에 관한 집행권인 이상 질권자 우선권을 유지해주자, 이런 취지다. 계속 같은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 부분 집중을 좀 요하고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우리 교재 223페이지 집행공탁부터 남은 부분 좀 이번에는 시간을 좀 텀을 두고 짧게 해서 5번에 나눠서 마지막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